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에서 동양철학을 강의하는 최일범 교수입니다. 동양철학과 인문학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동정과 공감의 차이입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4강에서 공감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 4강에 이어서 좀 더 공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공감하고 동정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감, 동정 같은 그냥 일종의 도덕감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가지 감정은 상당히 차별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동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동정은 이제 영어로 우리가 읽으면 이제 sympathy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동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거의 처음 들고 나와서 이걸 이론화시킨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이 아담 스미스가 많은 저술이 있었고 가장 유명한 것은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국부론은 1776년이고 이보다 한 7년 앞서서 도덕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책이 번역이 되어 나와서 많이 읽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이 도덕감정론에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고자 한 것이 과연 무언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그 시장에 있어서의 보이지 않는 손이 사실은 그것이 도덕감정이고 여기서 말하는 도덕감정은 바로 동정, 심퍼시라고 하는 인간의 감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근대 자유시장 경제의 근거가 뭐냐, 보이지 않는 손이 뭐냐. 물론 우리가 아담 스미스 얘기하면 이제 이기적 인간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근데 사실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 인간의 이기적인 내면 그 속에 존재하는 바로 동정이라는 감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공감과 동정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르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감은 동정과 일종의 공통점이 있지만 어떤 공통점이냐면 대상에 대한 감정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실제로 둘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감의 어원을 말씀드리면요. 공감은 1872년에 로베르트 피셔라고 하는 그 학자가 미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미학에서 사용한 독일어 Einfühlu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감정이입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Einfühlung, 그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자가 관조하는 대상에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는 방식으로서 이건 사실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감상법으로서 이가 만든 그런 감상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Einfühlung,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미학적 용어가 나오자마자 독일의 철학자이면서 역사학자인 여러분들 유명하게 잘 아시는 딜헬름 딜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미학 용어를 빌려와서 우리의 정신과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딜타이에 있어서 이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909년에 미국의 E.B. 티치너라고 하는 학자가 이 Einfühlung,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것을 empathy, 즉 공감으로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이걸 empathy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이 티치너의 관심사는 내성, 자기반성, 내면적 자기반성, 인트로스펙션이죠. 자기반성의 핵심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바로 이 문제를 탐구하다가 이 Einfühlung이라고 하는 개념을 발견하고 이걸 empathy라고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성, 자기반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내적인 느낌, 충동, 감정, 생각을 탐구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를 형성하는 것에 관해서 개인적인 이해를 얻어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공감의 감, 패시는
바로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의 정서적 상태로 들어가서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느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공감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긴다.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냥 우리 개인의 감정 속에 있지만 공감한다라고 하면 내가 아닌 그가 돼버린다고 하는 데에서 이 공감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공감하다 같은 파생어들이 등장해서 비니, 런던, 뉴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고개를 들던 바로 심리학 문화의 유행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이 수동적 입장을 취하는 동정과는 달리 공감은 적극적 참여를 의미해서 관찰자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일부가 되어서 그들의 경험을 내가 느낀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의 심리학적인 용어. 그래서 공감은 이제 확실히 신개념 용어로 자리 잡게 된 20세기 초반의 얘기죠. 그때부터 공감의 문명의 씨앗이 뿌려져서 싹트게 되고 발전되었다라는 것이 제레미 리프킨의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